그렇다면 식초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선 이슬이 얼마나 필요한 걸까? 한 6리터 정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이슬을 모아 6리터를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걸까? 지금처럼 이슬이 좀 적을 때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모아야 돼요. 보름이 넘게 꼬박 이슬을 모아야 겨우 식초 한 병이 나온다니 이런 정성을 들일 만큼 이슬에 신비한 효능이 있는 걸까? 이슬은 소갈증을 낫게 하고 몸을 가벼워지게 하며 100가지 풀잎의 고인 이슬을 모아 쓰게 되면 100가지 병을 다스린다라고 하였고 100가지 꽃에 맺힌 이슬을 모아 쓰게 되면 낯빛을 곱게 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추로수, 즉 가을에 맺힌 이슬을 마시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예로부터 신비한 약재로 여겨져 왔던 이슬. 이슬이 마르는 오후가 되자 작업이 끝난 줄 알았건만 또 다른 뭔가를 채취한다. 이번엔 다름 아닌 꽃인데 예, 요것도 식초에 넣습니다. 꽃으로 식초를 만든다? 요거는 식초에 넣으면은 식초를 좀 담백하게 만들어요. 식초를 그리고- 담백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 식초의 그 새콤한 맛을 얘가 좀 많이 잡아줘요. 류머티즘과 관절통에 효과가 있다는 갈퀴나물꽃. 이 밖에 이름은 생소하지만 시골에 지천으로 널린 야생화들이 많다. 요 박주가리 꽃입니다. 아, 이게 박주가리 꽃이에요? 예. 이거 뿌리하고 요 열매가 남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 이 보라색 꽃이요? 예, 요거요. 남성들의 스태미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박주가리 꽃까지. 이성은 씨가 발효에 미쳐 식초 연구를 해온 지도 온 30년째. 그는 자신만의 작은 식초 연구소까지 만들어 식초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식초를 만들기 위해 공부 중이라는 이성훈 씨.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그동안 만든 이슬 식초를 모아놓은 방이다. 야생화로 만든 이슬 식초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다고 한다. 글쎄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해봤자 150종류 되겠습니까? 어떤 식초들이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 다 있어요. 꽃 식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의 한 60%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피는 모든 야생화로 이슬 식초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이성원 씨. 따로 보관하고 있는 식초까지 합하면 모두 3,000개 이상.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이슬 식초에 빠지게 된 것일까? 제가 한 10살, 11살 한 요때쯤 그때 좀 몸이 안 좋았더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도 애가 타니까 이제 한날은 이슬 산에 내리는 이슬이나 덜에 내리는 이슬을 아침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그거를 손수 다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해주셨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요즘은 괜찮고. 3대에 걸쳐 이어온 이슬 식초 비법. 하지만 이성훈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물만 이렇게 하루를 안 차서 그 다음날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맥반석을 이렇게 좀 넣고 하루 정도 이렇게 안 찼다가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전수해 주신 비법 중 지금도 절대 빼놓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 요거는 이제 아침에 산에서 그 뜯어온 신우대 이파리입니다. 신우대를 넣으면은 물이 약간 향긋하면서 단맛이 생겨요. 이성훈 씨가 처음으로 이슬 식초를 만드는 비법을 공개하기로 했다. 먼저 현미에 그날 따온 꽃을 넣고 섞는다. 살을 찔 때 이제 고두밥을 만들 때 요 꽃을 넣고 같이 고두밥을 만들죠. 이것이 바로 식초의 운명을 좌우하는 밑술 만들기.
2시간 동안 꽃을 넣은 현미를 쪄서 고두밥을 만든다. 이것이 이슬식초 만들기 첫 번째 단계. 꽃향기가 여기까지 나네요. 찔 때는 나는데 식초를 만들어 버리면 이 꽃 향이 변해요. 향이 아닌 좀 특유의 그 맛이라 그럴까? 그런 걸로 느껴지죠.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고두밥을 식혀 말린 야생화와 누룩, 꽃 달인 물과 그리고 이슬을 넣고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손으로 재료를 잘 섞어주는 것이다. 여기엔 발효를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과학적 원리도 숨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밑술은 얼마나 발효시켜야 하는 걸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막걸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현미 막걸리는 쌀 막걸리보다 맛이 없어요. 식초를 만들기에는 현미가 좋은데 술로 먹기에는 조금 맛이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 대신 천을 덮어 식초가 숨을 쉬도록 해주면 이제는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이 빚어낸 최고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나 기다려야 이슬 식초가 완성되는 것일까? 보통 꽃을 넣고 숙성할 때는 그래 오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그리고 다시 걸러서 뭐 한 달 정도 두면 좀 맛이 더 진해지죠. 일반적인 식초와는 다르게 신비한 맛과 향기를 지닌 이슬 식초. 노력과 정성이 몇 배로 들어간 만큼 우리 몸에도 좋은 걸까? 천연 식초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구연산 등의 유기산과 무기질,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할 뿐 아니라 면역력과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